되셨습니까? 네. 네, 다음은 주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우 의원입니다. 그 도이치모터 사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후보자님께 확인할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마치 도이치모터 사건이 제3의 장소이기 때문에 뭔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조사 장소가 소위 말하는 안가가 아니고 보안이 될 수 있는 정부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그 영부인이 어떻게 보면 대면 조사를 받은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에도 특활비로 옷값을 결제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또 고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서면 조사조차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사의 본질은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서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의가 온 상태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조사 방법으로서는 조금 낮은 강도의 조사 방법인데 반해서 대면 조사라고 하는 건 직접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즉석해서 대답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보도 보니까 10몇 시간 조사를 받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소 부분은 중앙지검의 특성상 만약에 거기에 경호원들까지 대동하고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 과연 보안 유지가 되겠느냐.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지금 극명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운집하거나 혹은 경호상 완전하게 좀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고려해서 제3의 장소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장소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장소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고 최초로 서면 조사가 아닌 대면 조사에 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법관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어떤 언급을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압수영장 대면 심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좀 숨은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저도 다 동의하는 바인데요. 최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제일 많이 발부되는 유형의 사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수사 절차에 잘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대부분 보이스피싱, 또 술집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 또 인터넷 댓글을 달았는데 상호 명예훼손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전보다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다 영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영장을 이제 발부해서 범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특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압수영장이 많이 발부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거지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 대비로 법원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대법원 규칙으로 했을 때 경찰뿐만 아니라 공수처, 대한변협까지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대면 심리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압수수색 절차가 좀 지연되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만에 돈을 다 써버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변호사들조차도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점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무너져서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적발되지 않는 시스템이 되면 치안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현재 피의자나 변호인이나 사건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 신문에 참여해서 이것저것 수사기관하고 논박을 한다든지 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재력가나 권력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오히려 피해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됐을 때 다수의 국민을 위한 거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변호사를 고가의 수임료를 내고 할 수 있는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대법원 규칙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 표면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을 하면서 대법원의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피의자나 압수수색 받는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익에 도움되는 거니까 이게 국민의 권익을 직접 침해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으로 하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보면 피해자들의 권익은 당장 눈에 들어닿지 않더라도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변협 주도로 변협, 검찰, 경찰, 공수처의 의견을 들어서 대법원 내에서만 결정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나 국민의 권리 침해에 있어서 직접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률안 형태로 돼서 그게 대법원도 의견을 내고 법조 사륜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검찰, 경찰, 뭐 변호사 등등도 의견을 내서 이게 좀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하는 안보다는 국회의원 논의를 통해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내부적인 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력 법관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내년부터 경력 법관이 현재 5년에서 이제 7년 이상 변호사를 해야 경력 법관으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뜻 보면 경력이 많은 훌륭하신 분들을 법원에 모신다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스쿨 제도도 이제 그런 취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요새 로스쿨 졸업생들도 보면 30대 초중반으로 예전보다 훨씬 배출 연령이 높아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7년의 제한을 가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선의와 상관없이 40대 초반에 이제 처음으로 재판 절차를 접하는 법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법원의 노쇠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실질적인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사건이 우리가 법관들께서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관의 희생 위에서 지금 사법부가 서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십시오. 법관 1인당 연간 355건인데 반해서 독일은 84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초인적인 어떻게 보면 노력을 통해서 이거 지금 사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 많은 상황이면 결국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도 깊고 어떻게 보면 재판 심리를 적법 절차도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절차는 걷어낼 정도의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진행과 관련된 법조적인 소양이 있어도 재판해본 경험이 적으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법관 문제 부분은 저희 물론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합의부 재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고 연령의 그 법조인이 법관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5년 최대 5년으로 이렇게 낮추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